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제국의 영재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강 게이트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인식이죠. 어떤 인식이냐면 어떤 사람이 신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제공해 줄 수 있대요. 필요한 동기를요. 자기 성찰에 대한.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신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자기 성찰에 대한 필요한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깨닫는데요. 그녀가 신임받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직원이래요. 누구에 의해서 신임받지 못하냐면요.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공유된 어떤 책임이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공유된 책임과 더불어 그녀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신임받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한 직원이.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직장에서 공유된 책무를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 그녀를 신뢰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한 직원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즉 곰곰이 생각한 것을 통해서요.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 분야를요. 그 분야가 무엇이냐면 그녀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구나. 혹은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약속했던 그 책무들을 완수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그 영역을 이제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제 동료들이 이제 공동적으로 어떤 책임이 맡겨진 것을 이 직원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 여성만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다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받은 그 직원은 이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어떤 해야 될 그 책무들을 자신이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불신은 장려하겠죠, 권장하겠죠. 그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요. 그녀의 의무의 몫을요. 그녀가 해야 될 일의 몫을 그녀의 책임의 몫을 하도록 그녀를 동기부여를 해주겠죠. 어떤 방식으로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 만들어요. 그녀를 더 몸할 가치가 있도록요. 그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더 가치가 있도록 그녀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됐나요? 그렇게 되면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불신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그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 맡겨진 자신의 그녀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권장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지해요. 이번에는 그녀의 노력 속에서. 어떤 노력이냐? 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에서 진지하게 성실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은 이제 방향을 잃게 만들 수 있죠. 과거에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내가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줘요. 그 불신은 그 사람을 방향을 잃게 만들겠죠. 그리고 또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녀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그녀 자신의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불신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때요?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자기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를. 근데 그 10대에 부모님이 의심이 있고 신뢰를 하지 않아요. 언제요? 그녀가 외출할 때요. 밤에 그녀가 외출할 때 그녀의 부모님이 의심이 있고 신뢰를 하지 않는 한 10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10대를 생각해봐라. 한 10대를 생각해보아라. 부모님이 그녀가 밤에 외출할 때 부모님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한 10대를 생각해보세요. 비록 뭐뭐이지만 그녀는 솔직했어요. 그녀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어기지도 않고 있어요. 그 어떠한 합의된 규칙을 어기지도 않고 있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손상을 입죠. 그렇죠? 손상을 입는데 어떤 정체성이냐면 존경받을 만한 남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그 10대 소녀의 정체성은 손상을 입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요?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요. 근데 이 부모님의 태도가 어떠해요? 예상을 해요. 이제 기만, 속일 거다. 그리고 배신, 기만과 배신을 예상하는 아주 널리 퍼져 있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 손상을 입게 돼요. 이 말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어떤 10대 소녀가 과거에 조금 놀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안 믿으니까 이제 밤에 내가 외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솔직하게 내가 어떤 계획을 얘기를 하고 어디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합의된 어떤 규칙을 자기가 어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신뢰를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소녀를 부모님이 믿어주면 괜찮은데, 그래 뭐 네가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그래 네가 뭐 콩으로 매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의심이 어떻게 해요? 이제 존경받을 만한 그 도덕적 주체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에 손상을 끼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요. 신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은요. 자기 성찰에 필요한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대요. 2번을 가보면요. 이제 성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성찰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실망시켰구나. 아니면 예전에 어떤 나에게 맡겨졌던 어떤 책무들을 내가 완수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성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불신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이제 맡은 일에 대한 자신의 몫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봐야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은요, 그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식을 의심하게 하고 또 자신을 불신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예시로 10대 소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10대 소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는 열심히 솔직해지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합의된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도덕적 주체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이 기만과 배신을 예상하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성적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